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자, 오늘은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드디어 9월 평가원 시험을 보죠. 평소 실력이 비슷한 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요. 오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 5일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점수 차이는 상당히 벌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잔소리 및 격려 말씀 몇 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작년 9월하고 수능을 안 풀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텐데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려요. 작년 9월 평가원하고 수능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못 풀어보셨다면 당연히 문제를 풀어보시고 오늘, 내일, 모레 중에 두 개의 시험지를 풀어보시고 이 두 시험지는 공통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 안에서 여러분이 틀리신 것 위주로 틀린 개념이 뭔지를 정밀하게 좀 분석해보고 유사한 문제들을 연습하는 게 학습 효과가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작년 수능과 작년 9월 시험에 심층 분석은 이미 해놨는데 제 카페에 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살짝 눌러볼게요. 작년에 수능 시험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쭉 정밀하게 해놨습니다. 단원별로, 문항별로 쭉 분석을 해놨으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면서 아, 내가 여기가 약하구나. 근데 이거는 시험 보고 나서 이 분석해보고 틀린 단원이나 개념을 재정립해보고 유사한 문항을 막 풀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시험적인 의미는 올해 6월 평가원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작년 9월과 작년 수능시험이 여러분이 볼 마지막 수능시험의 형식적인 측면이나 내용 면에서 가장 유사한 시험이니까 작년 9월과 작년 수능을 보시고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이 작년 9월과 수능에서 틀린 내용 그 부분 약점 체크를 하고 강화 훈련을 해야겠죠. 틀린 단원의 개념은 뭐고 내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여러분이 가진 교재에서 찾아서 풀어보시거나 또 여러분의 학원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 모의고사를 오늘부터 계속 여러 개의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딱 9월과 수능 작년 것만 풀어보시고 그 이외에는 여러분이 약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모의고사를 계속 본다고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 내가 어디가 약하구나 하는 확인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계속 보는 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를 하니까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서는 고난도 문항 연습,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점수가 킬러 문항을 맞추기엔 아직 턱없이 모자란데 킬러 문항 연습을 하거나 또 대치동에 와서 킬러 문항을 가르쳐주는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킬러 문항을 어딘가에 가서 배웠을 때 말을 겨우겨우 이해하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이해할 수 없거나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아직 풀기에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교가 부족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눈물이 나시겠지만 지금은 버려두고 아깝게 틀린 문제 위주로 이 남은 며칠 동안은 연습을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킬러 문항은 잘못 건드리면 막 한 문제 푸는데 1시간씩 걸리잖아요. 그 1시간씩 소모했는데 결국은 모의고사 날, 수능 날 풀지 못한다면, 맞추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거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효과가 좋은 요즘식 표현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깝게 틀린 문제 위주로 남은 며칠 동안 점검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거나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주로 푸는 문제만 풀어요. 그 문제 자체가 비슷한 개념만 반복하게 막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여러분이 풀긴 하지만 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변별을 갖는 문제들은 신유형이라고 하잖아요. 신유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주 나오지 않은 개념이란 뜻이잖아요. 교과서에는 분명히 있는데 자주 나오지 않는 개념들은 여러분이 그걸 자연스럽게 문제풀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잊혀지게끔 유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 노트를 지금부터 남은 5일 동안은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특히 수학은 개념 노트를 주르륵 보면서 아, 이 부분은 내가 까먹고 있었네 하는 그런 빈 곳을 잘 발견하셔서 개념을
보완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시험날 평소에 안 풀어본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어도 내가 2, 3일 전에 개념 공부를 해놓은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맞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부터 금, 토, 일, 월, 화 있잖아요. 밤늦게 공부하는 거는 지양하세요. 수능날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컨디션 조절입니다. 여러분이 수능날 혹은 며칠 후에 9월 평가원 시험날 아침에 일어나서 엄청 컨디션이 좋다면 당연히 그날 시험도 평소보다는 잘 볼 가능성이 높아요. 시험 공부한다고 밤에 2시, 3시, 4시까지 공부하고 거의 피곤한 상태로 시험 보러 가면 맞출 것도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금, 토, 일, 월, 화까지는 평소에 늦게 주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일찍 자고 일어나는 습관으로 바꿔줘야 시험날 좋은 컨디션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9월 평가원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만 더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평시험은 범위나 모든 면에서 수능과 거의 같은 시험인 거죠. 거의 99% 싱크로율이 있는 시험인데요. 보통 제가 구평하고 수능 시험을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수투의 극대극소나 증가감소는 거의 이웃한 단원의 개념이니까 구평에서 극대극소를 내면 수능에선 증가감소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딱꿈 같은 문항 형태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9월 평가원은 수능 시험을 공부하기 위한 정말 큰 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9월 평가원 시험, 작년 9월 평가원 시험하고 작년 수능 시험을 보라는 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 면에서는 여러분이 9월 평가원에서 얻은 점수가 그냥 거의 수능까지 가요. 우리 많은 고3 학생들이 나는 9월 보고 나서 성적을 뭐 해서 올릴 거예요? 어떤 건 어떻게 해서 올릴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올리는 학생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다수의 학생은 확률적으로 구평보다 수능을 잘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구평 시험을 잘 봐야 되고 9월 평가원 시험을 가지고 그 이후에 직후에 펼쳐질 수시 원서 접수라든가 수능에 내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예상하는 게 좋죠. 자,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면 그날 저녁에 이제 점수를 채점하잖아요. 그리고 교육 업체들이 예상 100분이나 등급컷이나 이런 걸 발표하면 9월 1일부터 여러분은 이제 수시 원서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9월 평가원 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는 등급으로 모든 걸 결정하니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를 판단하시는 자료로 구평의 결과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 중인데 9월 평가원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작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점수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어서 8월 31일 여러분이 시험 보는 날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제 카페나 유튜브에서 이런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는 게 좋겠죠. 9월 평가원 이후에 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이 할 것들은 뭐냐면 구평 이후에 학습법을 수립해야 돼요. 수학은 어떻게 남은 2달 반 정도의 기간을 마무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9월 평가원 시험 여러분이 제 기운을 받아서 잘 보시라고 팍팍 저의 좋은 기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